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에 또 좀 뜨겁게 공방전이 또 여야가 펼쳐집니다. 바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이 외교 기밀 유출 이 사건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 두 분의 입장차가 좀 많이 엇갈리게 나타나더라고요.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의 그 비난, 있고, 그리고 외교부 직원 같은 경우는 이게 고의적으로 유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분이 아마추어라는 걸 비치면서 개인적인 실수,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3급 공무원이면 국장급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이 특히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이 어설프게 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기밀을 유출을 한 건데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미 본회의장과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죠.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모른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 의회 담당하는 분이 왜 국내 정치인의 질문에 응대를 합니까? 그건 결국은 선후배라는 그런 인연이 작동이 된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학 시절에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면 매우 친한 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사적인 관계에서 이미 공적인 관계로 놓고 보면 전화를 주고 받을 정도라면 본인의 영역도 아닌데 그렇다면 빨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죠. 다만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정말 정론관에서 내용을 본인이 얘기한 것을 생각은 못했겠죠. 국회가 열려서 면책특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의 잘못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 기밀을, 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것을 출력을 해서 보고 그 내용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파면이 됐는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더 이상의 이런 외교부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저는 기강을 다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효상 의원은 정말 점이 가경입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후배를 감싸는 듯한 얘기하지만 후배가 진짜 걱정이 됐다면 그런 일을 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인데 그 과거 정부에서는 그게 비호 세력이 있었고 보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효상 의원 같은 분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사법적 처벌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익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교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아닙니다.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것이고요.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특히 정보는 굉장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상이 정상 간의 대화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공익도 아니고요. 사적으로 이 국민들의 조망을 받기 위해서 한 정말 동격대화 같은 짓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금 문제는 사고를 쳤으면 그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데 당이 그 잘못을 감싸고 돌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때 본인들의 잘못을 저질러도 국정원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사법부를 통해서든 보호를 받았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향수에 젖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더 이상 지도부가 감쌀 경우는 지도부랑 한 통속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니면 지도부에 사주가 있지 않고서는 이분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이 기밀 누설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48%가 기밀 누설이라고 불법적인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타당하다라고 본 여론이 33%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장판 국회 만들고 또 범죄 혐의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결국은 사법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서 면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강효상 의원이 그 기자회견 전에 지도부와의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 기밀을 어쨌든 알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보고하지 않고 개인이 그냥 발표했다? 저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움직이는 게 뭐 공무원을 탄압하는 거고 야당을 탄압하는 거고 강효상 의원 일을 왜 그냥 공익제보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개인이라면은 선을 그으면 되는데 그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국회의원과 선을 그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선긋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는 선긋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 이럴 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고발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고발했습니다. 했고 윤리위 제소도 하고 지금 뭐 제명 조치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강 의원은 거취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당당하니까 뭐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발빠른 조치가 되면 좋은데 지금 뭐 국회 사정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검찰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탄 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그 좀 저열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무슨 외교부에서 이렇게 뭐 공문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고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그리고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기어이 확인해서 공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오래 걸릴 그 수사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빨리 조사를 해서 당사자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확보가 됐는지 물론 이미 외교관이 많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더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많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기밀 3등급으로 분류된 문서이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천영우 외교부 수석도 이것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고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김숙 차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고 얘기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비호하는지에 답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정말 제대로 안 되면 공무원들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결탁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극소수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위야무야 한다거나 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잘못인 것처럼 또는 대사의 잘못인 것처럼 둔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런 공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공작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디에서 또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외교 기밀 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축에서 바로 서훈 국정원장과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래서 또 맹공을 또 펼치고 있어요. 이 공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색깔론 내지는 뭐 종북몰이, 그다음 국정원의 그 댓글 공작,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특활비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점 때문에 적폐청산의 가장 그 첫 번째 그 타겟가 된 게 국정원이고 네.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국정원 또 개혁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많은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훈 원장이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동석했던 언론인이 이제 그 북한 관련 전문가이고 그래서 그 이제 오랫동안 그 외국에서 공직에 있지 않았던 양정철 그 원장을 만나면서 같이 3인이 만나서 남북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국내 정치 개입했다 총선용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전문 기자가 참석했다 배석을 같이 이제 자리를 했다 그러니까 뭐 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정부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어 도단이다라고 보고 국정원법으로 지금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무 소동이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지나가는 소동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그 언론사의 미행 그다음에 그 촬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일정이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공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원 안에서 누군가가 그 언론사에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서훈 원장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국정원장은 미행할 수가 없으니까 양정철 원장을 미행해서 그 촬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야당에서는 뭐 독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얘기도 틀린 얘기가 된 거고요. 또 이제 정보의 소집을 하자니 국회에 들어와야 되니까 또 정보의 소집은 안 하면서 바깥에서 지금 계속 그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잣대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믿어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훈 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이 만나는 것을 과도하게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이렇게 재미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사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일단 한미 정상 간의 통화 그 유출 그걸 덮기 위한 물타기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은 뭐 또 다르게 우리 정부를 그러니까 곤경에 빠뜨릴 만한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같이 활용하려고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기에 그것이 나온 거는 강효상 의원권을 덮기 위해서 또는 물타기 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누군가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다만 네. 이제 쉽게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뭐 않아서 저는 뭐 크게 논란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되진 않을 네. 것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뭐 공방이 뭐 양측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5월 국회 사실 마무리 빈손으로 됐고 6월도 이게 지금 그 일반적으로 열리는 통상 열리는 국회니까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든 나머지 그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하고 할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으니까 6월 국회는 열립니다. 네. 근데 정상화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게 책임이 사실은 이 여당한테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책임이 여당에게 있습니까? 난장판 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인 것이고요. 원점으로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저희가 그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제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은 없잖아 있지만 잘못했다라고 해야지만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것에 굴복해서 정상화를 해서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공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 공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이 안 되면 사실 조금은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쟁력이 있는 분은 경선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득불하게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이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조정이 되는 지역구가 생기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그 경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략 공천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현역 의원이 있는 모든 곳은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경선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 것이고요. 뭐
열악하다, 조건이 안 좋다라고 해서 경선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려 지금 PK, TK 지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싸워 볼만하다, 뭐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지역에서 외려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이 전략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그건 과거 방식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 영남이나 호남 할 것 없이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후보를 못 낼 지역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이 그동안 많이 준비되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맞춤형 공천이나 내지는 뭐 단수 공천을 통해서 경선 없이 치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뭐 조국 수석이나 이낙연 총리나 가능성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 외에는 그 이상 정보가 없는데요. 일단은 지난번 그 대통령께서 2주년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도 출마할 분들은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이나 8월 전에 이제 뭐 그 그만두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제 해당 빈 곳에 장관이 됐던 아니면 뭐 총리가 됐던 이렇게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특히 근데 조국 수석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지 본인의 의사가 없는데 뭐 강요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가 우리 당이 지금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총력으로 채비를 갖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그 약속들을 공약을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저런 정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선택이 좀 이렇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어제 정답은 VR이었습니다. 이윤정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악인전 CGV 영화 티켓 2장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